자,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소화전의 호스 연결 직관 노즐에서 5개 소화전 피토 게이지 측정 결과 0.27MPa의 방수 압력이 되었을 때 유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기 소화전 직관 노즐 구경은 1.9cm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기 소화전이 있습니다. 자, 5기 소화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5기 소화전에서 이제 유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유량이 얼마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뭐 직접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피토 게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쪽 나오는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토 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압력을 읽는 거죠. 여기 압력을 읽어서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압력을 측정을 한 후에 그 계산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량 Q는 0.653 D의 자승의 루트 CP 요 공식을 적용시키게 되면 요 유량은 단위가 이제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리터/퍼 민입니다. 리터/퍼 민. 자, 우리 문제에서는 단위가 리터/퍼 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단위를 큐빅미터/퍼 민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를 다시 환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식의 기본 단위는 이제 유량은 이제 리터/퍼 민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즐 구경이죠. 노즐 구경입니다. 자, 노즐 구경 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를 적용시켜야 된다. 밀리미터를.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센티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압력이죠, 압력. 피토 게이지에서 측정한 압력. 요거는 이제 메가파스칼이다. 메가파스칼. 자, 메가파스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유량이기 때문에, 유량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이 D가 이제 우리 노즐 직경이 이제 구경이 1.9cm라고 있습니다. 센티미터. 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에서는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에다가는 이제 단위 19를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19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력은 얼마입니까? 압력은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도 메가파스칼로 딱 나왔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풀기도. 그래서 0.27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P에다가 0.27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이제 단위가 이제 리터/퍼 민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변수 하나 노즐 구경을 이제 센티미터로 나왔다는 것을 밀리미터로 환산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 압력 P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뭐 킬로파스칼 나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단위 환산을 해서 메가파스칼로 환산해서 반드시 풀어줘야 되겠다. 자,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11번 같은 것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의료시설 용도의 소방 대상물 3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 가장 부적합한 것은 돼 있습니다. 자, 피난기구 중에서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이 여러 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제 자, 의료시설이다. 그러면 이제 환자를 생각을 하십시오. 환자. 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미끄럼대는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에 가보면 미끄럼대 있죠? 예, 그거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타고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의료시설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피난교 있죠, 피난교. 피난교는 이제 피난다리니까. 다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겠지. 그래서 피난교도 마찬가지, 의료시설을 적용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피난 로프가 있어요, 로프. 달랑 줄 하나 있단 말이야, 줄. 예? 줄을 하나 매달아 놨는데, 환자들이 원활하게 타고 내려올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자, 어떤 때는 모를 때는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하고 풀 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피난 로프는 이제 의료시설에는 해당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이 있어, 트랩.
자, 피난용 트랩은 뭐냐면, 우리가 일종의 이제, 이렇게 경사식인데, 자, 우리가 사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복만 있잖아, 복만. 근데 피난용 트랩은 발판이 있는 거예요, 발판. 그래서 발판이 이렇게 있어. 예. 발판이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제, 발판이 있는 사다리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 예. 피난할 때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피난용 트랩이라 합니다. 이 사다리에다가 이제 발판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고정식하고 이제 가변식이 있어요. 고정식 같은 것은 이제 이미 미리 딱 픽스 시키는 거고, 가변식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위에서 타고 내려올 때 밑으로 내려가지고, 직접 밟고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밟고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13번. 자, 연결송수관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에 방수구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송수관 설비에는 이제 방수구가 설치된다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연결송수관 설비에는 이제 습식과 이제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과 건식.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방수구는 이제 각 층마다 설치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피난층 같은 것은 1층이 대부분 이제 지상에 바로 연결되는 그 층이 이제 피난층인데, 피난층 같은 경우는 방수구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하고 2층까지도 이제 방수구를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가번을 보게 되면 이제 옥내 소화전이 있는 층, 자, 옥내 소화전이 있는 층은 이제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파트 2층. 아파트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1층하고 2층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방수구를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 최상층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층 이하의 층, 10층 이하의 층에는 이제 방수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옥내 소화전이 있는 층에도 방수구를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데, 자, 옥내 소화전을 갖추고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자, 어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번 아파트 2층은 이제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14번.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에서 소형 소화기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가를 보게 되면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능력 단위. 자, 능력 단위는 이제 소화기에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능력 단위죠. 능력 단위.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 능력 단위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2단위가 있고, 이제, 1단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A급 화재에서 2단위하고 이제 1단위가 있는데, 자, 2단위 같은 것은 이제, 건조한 이제 소나무가 있어요. 건조한 소나무나 오리나무가 있습니다. 자, 오리나무를 밑에 이제 여기 밑에 휘발유가 있습니다. 휘발유인데 이게 이제 3리터짜리 이제 휘발유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각재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죠.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쭉쭉쭉 배치를 하는데 이 각재 사이즈가 35 곱하기 30 곱하기 이제 900mm 요 각재입니다. 요 각재를 몇 개를 썼습니까? 곱하기 144개를 썼습니다. 144개. 144개. 이렇게 쌓다 보면 13단인가 몇 단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휘발유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자, 여기서 바닥에서는 한 800 정도 됩니다. 800 정도 띄운 다음에 이렇게 각재를 쌓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죠. 휘발유에다가
휘발유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자, 불을 붙이면 불이 타겠죠? 휘발유 때문에 잘 타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인 후에, 3분 후에 이제 뭡니까?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는데, 이 불을 이제 쉽게 끄게 되면, 소화기 능력 단위가, 이 소화기는 2단위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데, 똑같이 하는데, 요게 틀리죠? 요 각재는 이제 35 곱하기 30짜리를 이제, 길이가 730짜리입니다. 730mm. 요게 몇 개? 90개. 예. 90개를 이런 식으로 쌓죠. 이런 식으로 쌓고, 요 휘발유도 마찬가지, 휘발유는 이제 1.5L. 예, 1.5L를 이제 태워서, 불을 끄게 되면 이제, 이 소화기는 1단위 능력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소형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이게 답이네요. 네, 가번이. 네. 다음 15번. 화재안전 기준에 의한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에 의한 피난기구. 자, 피난기구는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저 가번을 보게 되면 미끄럼대. 아까 저기 좀 전에 나왔던 의료시설에서도 미끄럼대, 피난기구가 해당됩니다. 자, 피난 사다리. 예, 사다리도 됩니다. 피난 사다리. 예. 자, 그 다음에 다 구조대. 구조대는 어떻습니까? 구조대는 피난 미끄럼대처럼 타고 내려오는 방법은 미끄럼대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앞쪽에 이제 사각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 사각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마대자루처럼 돼 있죠. 마대자루처럼 돼 있어서 이제,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도, 이렇게 만든 게 구조대죠. 구조대는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게 이제 구조대.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피난기구는 아니죠. 피난기구. 자,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질식사 염려 때문에, 전기가 가동이 아웃되게 되면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식사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이제, 건축법상 이제 지상으로부터 이제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을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1개 이상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작할 때 일반 엘리베이터는 이제 밀실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가 안으로 잘 들어가죠. 근데 이 피난용 엘리베이터 같은 이제 연기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밀실하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외에도. 자, 왕관기 같은 거 있죠, 왕관기. 왕관기는 이제 뭡니까? 자기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왕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는 간이 왕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안전 매트 있지? 공기안전 매트. 바닥에다가 매트가 들어있는 공기안전 매트. 그래서 위에서 그냥 점프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피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기안전 매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노프도 있었지. 피난 밧줄, 피난 노프.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인 피난 기구가 있습니다. 다수인 피난 기구. 2명 이상이 동시에 이제 피난할 수 있는 다수인 피난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가 있죠. 승강식 피난기. 요즘 공동주택 같은데 이제 베란다에 많이 설치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피난식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승강식 피난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6번. 물 분모 소화 설비로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물 분모 소화 설비가 있는데, 자, 일반 물 분모 소화 설비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을 뿌릴 때 빗방울 모양 형태로 물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 적상 형태. 자, 적상 형태로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데 물분모 소화 설비는 어떻습니까? 물분모 소화 설비는 이제 안개 모양으로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이제 안개비 모양. 안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물을 살포해서 뿌리는 게 이제 물분모 소화 설비죠. 물분모 소화 설비. 그 입자를 보게 되면 이제 0.02에서 2.5mm의 입자로 이렇게 이제 물을 뿌려서 방사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물분모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분사된 물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기 쉽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요거 하나와 여기 하나를 좀 확대를 해보면 요거 하나를 좀 확대하게 되면 요렇게 큰 거 있습니다. 얘를 보게 되면 자, 요런 형태가 이제 적상인데 자, 요거의 표면적, 요 구의 표면적 있죠. 요거를 이제 안개 모양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많이 잘랐겠죠. 예.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표면적이 요것보다 훨씬 커지죠. 예. 표면적이 요게 훨씬 크죠. 표면적이. 예. 자,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죠. 예. 물이 증발을 하려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증발을 하는데 얘는 표면적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열을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안개비 모양으로 하게 되면 물이 증발이 어떻게 빨리 증발하지? 예,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번 화원으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효과를 가져온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뿌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공기층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막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를 질식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 능력도 있죠. 그다음 분사된 물은 전기적인 절연성이 양호하므로 전기 화재에도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화 설비에서 물을 이제 그 방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봉상주수죠. 봉상주수입니다. 봉상주수. 자, 봉상주수 같은 것은 뭡니까? 물이 이제 그 기둥 모양으로 물이 나간다는 얘기죠. 물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자, 이런 타입은 뭡니까? 옥내 소화전이나 자, 오기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봉상주수로 합니다. 봉상주수. 물기둥이 쭉 가서 이제 불을 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상주수가 있습니다. 적상주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죠. 요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이제 물방울 형태로 이제 뿌려서 소화 작업하는 것이 이제 적상. 그 다음에 이제 무상주수가 있죠. 무상. 아까 이제 물분모 소화 설비가 무상주수지. 안개분모 모양으로. 요게 이제 물분모 소화 설비가 있고, 요것보다 더 가는 것도 있어요. 미분모 소화 설비. 미분모. 자, 요것도 있다.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보게 되면 분사된 물은 정기적으로 절연성이 양호하다 했기 때문에. 자, 물분모 소화 설비는 이제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봉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전기가 물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봉상주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하고 전기하고 겹치게 되면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연성이 이제 차단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무상주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개빔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절연성이 이제 높아서 전기 화재에도 이제 가능한 것이 물분모 소화 설비죠. 우리 저기 물이 전기가 통합니까? 물이 전기 통합니까? 물이 전기
통하긴 통하는데 이제 원칙으로 순수한 물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예.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전기분해 시험 할 때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죠? 소금을 집어넣어서 전기분해 했죠. 예. 소금이 들어가서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전해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만 이제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랍은 분사된 물은 유화층을 형성하여 유류화재에는 부적당하다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유류화재에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안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물하고 이제 여기, 물하고 기름하고 요 경계층에 이제 우윳빛으로 이렇게 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탁의 현상 또는 이멀전 현상, 유화작용 이렇게 합니다. 유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유화작용에 의해서 이제 불연성으로 변해지죠. 불연성으로 바뀌면서 이제 불이 이제 꺼지는 유화작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름이 우윳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불연성으로 된다. 그러면서 불이 꺼지는 이제 유화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당하다 했기 때문에 라번이 틀렸네요. 라번이. 다음 17번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제어 밸브의 설치 위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 유수금지 장치가 설치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 같은 것은 대부분 제어 밸브가 설치되는 장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가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람 밸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수 검지 장치 봤죠? 유수 검지 장치 같은 건 전부 다 0.8m에서 1.5m 이내에 설치가 된다.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추감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할 경우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몇 리터의 배관 청소용 질소가스를 가산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배관 청소용 질소가스를 가산해야 한다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추감용 가스 분말 소화에서 이제 청소용만 아니고 이제 그 소화약제를 이제 분출할 수 있는 그 가스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용까지는 이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분말 소화 약제 소화 설비에 보게 되면 이제 분말 소화 설비를 이제 요러한 이제 그 약제 용기가 있죠. 자, 약제 용기에 요 안에 이제 질소하고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추갑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추갑식이죠. 자, 약제 용기에다가 질소나 이제 CO2를 이제 추갑시켜서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 약제를 이렇게 방출해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추갑식이 되겠습니다. 추갑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형 소화기 있죠. 소형 소화기 추갑식.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형 소화기가 분말식 대부분 추갑식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제 용기가 있어. 약제 용기. 자, 약제 용기가 있고 별도의 이제 뭡니까?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있습니다. 가압용 가스 용기. 이 가스 용기를 이제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한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압력 조정기 있습니다. 압력 조정기. 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질소나 CO2를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방법.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가압식이죠. 가압식. 가압식. 요 두 가지가 있다. 가압식하고 이제 추갑식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압식과 추갑식과 가압식에 따라서
축압식과 가압식에 따라서 이제, 질소나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해야 되는데, 그 보충량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 보충량이. 그래서 이제 그 가압용 가스 같은 거는 이제 이 용기가 있지. 이제 가압용 가스가 이렇게 충전량이 더 많다, 충전량이. 충전량으로 보게 되면 가압식이 더 많다. 왜? 요 가압 용기에다가도 충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가는 배관에도 그 약재가 충분하게 들어가 공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재 용기에도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압식이 이제 충전량이 더 많겠지. 그래서 가압식 같은 것은 어때? 소화약재 1kg당 40리터를 이제 더 충전하고, 그 다음에 축압식 같은 것은 1kg당 이제 10리터를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압용이기 때문에 이제 답은 나번 10리터가 되겠다. 10리터. 자, 10리터인데, 요거는 이제 질소에 해당되는 거지, 질소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로 했을 경우에. 자, CO2로 했을 경우는 어떻다? CO2로 했을 경우는 이제 소화약재 1kg당 이제, 똑같이 20kg. 똑같이. 자, 1kg당 똑같이 20kg인데, CO2 같은 것은 이제 별도로 배관 청소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관 청소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배관 청소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약재량은 똑같은데 이제 배관 청소용 용량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축압식이기 때문에 10리터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더의 감도 특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조기 반응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더의 반응지수로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반응지수.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감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도 능력이 커야 되겠죠. 감도가 있어야 되고, 반응 시간 지수로 따지는데, 헤드의 개방을 보게 되면 이제 감도하고 이제 반응 시간 지수가 있습니다. 반응 시간 지수. 자, 감도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개방됩니까? 스프링클러 헤드가 어떻게 개방되죠? 열을 감지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보게 되면 이제 감열부가 있죠. 감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열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퓨지블 링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글라스 벌브형. 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퓨지블 링크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납을 이용한다 했지, 납. 납 같은 것은 이제 72도씨에 이제 녹아서 개방되는 이 타입이 이제 퓨지블 링크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벌브형. 글라스 벌브형은 이제 유리 밸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이고 온도는 이제 68도씨에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라스 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발브는 이제 유리 발브 그 안에 색깔을 집어넣어서 온도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 시간 지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라 해서 RTI죠. RTI. 그래서 이제 그 RTI 값은 어떻습니까? 그 기류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류의 속도, 그 다음 반응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반응 지수가 작은 것은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빨리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I 값은 이제 어떻습니까? 구하는 값이 감마분의 이제 루트 V죠. 감마분의 루트 V로서 요 감마가 이제 온도 상수죠. 온도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열체에 대한 이제 시간 상수가 이제 감마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속도는 V죠. 요거는 이제 속도가 되죠. 기류 속도가 되겠고, 요 감열체의 시간 상수.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기 반응형 있죠. 조기 반응형. 네, 조기 반응형. 조기 반응형 같은 경우는 이제 RTI 값이 얼마다? 50 이하. 네, 50 이하가 되겠다. 조기 반응형. 네. 그만큼 이제 빨리 반응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 반응형이 있어요. 특수 반응형. 특수 반응형은 이제 얼마다? 50 초과에다가 이제 80 이하죠. 80 이하.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표준형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건 이제 표준형. 예. 표준 반응형. 예. 표준 반응형이 있다. 자, 요것은 이제 80 초과에 이제 350 이하가 이제 표준 반응형이 되지. 표준 반응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표준형 스프링클러의 감도 특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조기 반응이니까 얼마입니까? 50 이하죠. 50 이하.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 자, 예상 재현 구역의 바닥 면적이 450 스퀘어미터이고 예상 재현 구역이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거실의 배출기 최저 풍량은 시간당 몇 큐빅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현 설비는 이제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전 시간에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면상으로 그렸을 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실을 경계벽으로 이렇게 실을 완전히 구획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획을 하게 되면 재형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재형 구역으로 하지 않고, 요거는 재형 구역이고, 자, 이렇게 이제 경계벽이 완전히 둘러선 것은 재형 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형 구역. 근데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게 되면, 백화점 같은 데, 자, 재형 구역을 어떻게 합니까? 재형 구역은 1000스퀘어미터 이하에 하나씩 설치해야 되겠죠. 재형 구역을 1000스퀘어미터로 재형 구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데 그 큰 면적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다 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쇼핑을 제대로 못하겠지. 이렇게 칸을 칸을 지르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의 교실처럼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딱 질러서 재형 구역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칸막이 하게 되면 쇼핑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상부에만 이제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경계벽을. 자, 연기의 주 원리가 이제 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상부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부에만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재현 경계벽이라 하죠. 재현 경계벽. 네. 재현 경계벽이라 합니다. 자, 재현 경계벽은 이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재현 경계벽의 높이는 600mm 이상이 되죠. 자, 600mm 이상입니다. 재현 경계벽은 600mm 이상이고,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여기 재형 경계벽까지 높이, 요거를 우리는 이제 수직거리라고 합니다. 수직거리. 자, 우리 수평거리 하나 나왔었죠. 수평거리는 이제 옥내소화제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옥내소화제 반경, 이제 수평거리고, 자, 이 재형 경계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재형 경계벽 밑단까지를 우리는 이제 수직거리라고 합니다. 수직거리는 이제 2m 이하로 하죠. 2m 이하로 이렇게 수직거리를 둬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수직거리가 이제 2m 이상이 되게 되면 추가로 배출량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추가로. 자, 이렇게 재형 경계벽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출기를 해주는데, 자,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자, 송풍기를 연결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공기를 이제 배출을 합니다. 배출.
이렇게 배출하는데 요 배출량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죠. 배출량을.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이제 바닥 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에 바닥 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했을 때 40m 미만 40m 미만이죠. 40m 범위 안에 40m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범위 안에 그 다음에 40m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0m를 이제 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평면상으로 요렇게 이제 구조체를 단면상으로 볼 때 요 바닥 면적이죠. 요 바닥 면적 자, 요 바닥 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이상일 때 400스퀘어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평면이 있습니다. 자 40m 자, 원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요 조건이고, 요 조건. 근데 건물이 이렇게 뭐 정사각 형태로 있으면 좋은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길게 돼 있죠, 길게. 자,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40m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가 40m고, 40m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예. 40m를 넘어가게 되면, 40m 범위 안보다는 풍량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400스퀘어미터 이상이고 이 건물이 40m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원 밖에 들어가 있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요만큼의 양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출을 더 많이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이 기본이 이제 우리가 수직거리 2m죠. 자, 기본이 이제 수직거리 2m 이하입니다. 자, 여기 수직거리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기본이 수직거리 2m 할 때입니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이고, 그 다음에 400m, 40m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4만, 시간당 4만 큐빅미터 퍼 아우어, 시간당 4만 큐빅미터 퍼 아우어의 배출량을 줘야 됩니다. 자, 자, 여기가 수직거리라 했지. 제형 경계에서 여기까지가 수직거리. 자, 수직거리가 2m 이하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직거리가 2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이 이렇게 40m 원 안에 들어갈 때는 배출량 표준이 4만 큐빅미터 퍼 아워, 4만 큐빅미터 아워고, 자, 이렇게 40m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기본이 45,000이다. 45,000. 45,000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겠다. 자, 그러면 기본이 이제 여기 수직거리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자, 건물을 짓다 보면 수직거리가 2m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넘어가는 경우가. 자, 여기가 건물을 짓다 보면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게 되면 배출량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거리가 이제 2m 초과 2.5m 이하. 자, 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2.5m 초과 3m 이하, 그 다음에 3m 초과. 자, 이렇게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요 조건. 자, 기본은 수직거리가 2m, 여기 제형 경계벽까지 높이. 자, 제형 경계벽까지 높이다. 제형 경계벽까지 높이가 이제 수직거리가 2m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40m 안 조건 하나하고 40m를 넘어가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 두 개로 구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직거리가 부득이하게 이제 2m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이제 0.5m씩 잘라서 배출량을 이제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증가시킬 때 간단합니다. 암기를 할 때 5,000씩 추가시키면 됩니다. 5,000씩. 자, 45,000, 5만,
마지막만 이제 만을 증가시켜서 이제 6만. 자,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4만 5천이죠. 4만 5천. 5천 5천만. 그래서 5만. 5만 5천. 6만 5천. 자, 요렇게 이제 배출량을 이제 증가시킨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어려운데, 예. 어떤 게 기본 이제 바닥 면적 400m 미만이 있고 400m 초과가 있는데, 이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바닥 면적이 예상 제형 구역의 바닥 면적이 450이죠. 450이기 때문에 400스퀘어미터 이상이 되잖아요. 예. 이상 그 조건 하나 적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예상 제형 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 자, 그러면 요거잖아요, 요쪽이잖아요. 요쪽. 40m를 넘는 경우. 요쪽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얼마입니까? 기준량. 기준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2m 이하입니다. 2m 이하. 그러면 얼마다? 45,000원이다. 45,000. 그럼 답이, 다번이 되겠다. 다번. 예,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재현 설비가 이제 알아봤는데, 어떤 재현 설비는 연기를 제거시키는 그 개념도 있고,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쪽의 제자가 연기를 제거할 때 제자가 아니고, 제어할 때 제자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재현 설비가 스모크 컨트롤입니다. 스모크 컨트롤. 그래서 연기를 제어한다. 일부를 이제 화재가 A실, B실 구분했을 때, A실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를 배출해야 되고, B실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것이 재현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